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진 상황에서 남은 대선 기간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은 무엇이 될지 김재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비서실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제가 리드멘트에 단일화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졌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 제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잘못한 겁니까? 정치에서는 항상 마지막까지 끝을 봐야 끝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예. 또 극적으로 타협의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어허. 설사 오늘 밤 12시가 되어도 예. 또 내일 아침 투표 시작 때까지 또다시 밤새 극적인 타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 1%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당장에 예. 오늘 아침에 발표된 여론조사 중에는 공정의 여론조사 결과 보면 단일화할 경우에 이재명 44.1%, 김문수 후보 46.7%로 김문수 후보가 승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여론조사에서는 3자 구도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득표율 차가 0.9% 정도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저희들은 3자 구도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보다시피 확실하게 승리하는 길은 바로 단일화입니다. 이런 단일화의 역사적 대의를 망각하고 단일화 작업에 나서지 않는다면 아마 선거가 끝나고 나면 땅을 치고 후회할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단일화의 뜻을 모아서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실장님. 네. 앞서 이준석 후보 인터뷰 혹시 들으셨나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예.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 후보 제가 바로 앞서서 인터뷰를 했는데 안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한 3번인가 4번 물어봤는데 절대 안 한답니다. 예, 절대라는 말 자체가 정치권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요? 강한 부정은 또 긍정의 신호일 수도 있고 또 특정인을 비난하면서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 특정인에게 여러 가지 특정인을 쟁벌로 삼아서 또 목표를 이루려는 그런 시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단일화의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뭔가 지금 단일화를 계속 하려면 이준석 후보 마음 변하기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뭔가 좀 물밑이든지 뭔가 접촉을 하든지 제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후보님. 뭐 보관은 좀 가지고 계세요? 저희들은 사실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밤에도 TV 토론이 끝나고 나서 이준석 후보님 댁을 찾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거처도 충분히 주소도 확보하고 준비도 했습니다만은 이준석 후보께서 강력히 거처에 찾아오는 것을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공개적으로 하는 바람에 그것이 또 이준석 후보의 심려를 더할까봐 저희들이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고 또 마지막 투표일까지는 굉장히 많은 6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 정치에서 6일은 조선왕조 100년 정도의 그런 정치 변화를 맞이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유권자 내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열망인 단일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아니 그런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 거부하는 진짜 다른 이유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후보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는 그런 대의보다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에서는 반드시 끝까지 완주를 해서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그런 개인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이준석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정치인 개인의 정치적인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준석 후보는 앞으로도 계속 정치 활동을 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예. 이번 대선을 자신의 이 정치적 존재감을 확립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사적인 대의 앞에서는 이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의 달성만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그 국민들에게 또 주는 실망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다시피 단일화하면 이깁니다. 적어도 2.6% 정도의 격차로 승리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물론 단일화하지 않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0.9% 정도의 격차로 뒤지기는 하지만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어제까지 여론조사 결과와 오늘의 여론조사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자 대결 구도에도 승리를 하지만 단일화는 승리를 확실하게 담보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단일화의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께서 이 점을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저녁까지라도 마음을 바꾸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확실한 단일화에 성공에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론조사를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가 개요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고 방금 전에 김재원 실장이 계속 언급했던 저 여론조사는요.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 26일부터 27일 무선전화 100% ARS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이고요. 단일화했을 경우 가상 대결을 붙인 겁니다. 이재명 대 김문수는 이재명 44.1, 김문수 46.7, 그리고 이재명 대 이준석은 이재명 41.5, 이준석 34.8 이렇게 나왔던 여론조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런데 후보님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뭐 대의명분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말고 그래도 정치인 이준석이 단일화했을 때 뭔가 하나 좋은 거 개인적으로 얻어야 될 거 뭐 그런 건 있을 건데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제시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직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내주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에게 선택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무슨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대선이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대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낙연 전 총리께서 괴물 독재 정부, 괴물 총통 정부가 출현한다. 이런 괴물 정부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자신의 그 정치적인 모든 것을 바쳐서 지금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지지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한 개인의 정치적 소신만을 고집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학규 전 대표께서도 마찬가지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동참을 했는데요. 유독 지금 이 이재명의 괴물 정부 출현을 막기 위해서 전 국민이 나서고 있는데 이재명 괴물 정부 출현에 오히려 그 이재명 괴물 정부 출현을 막는 대열에서 이탈하시는 분이 바로 이준석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정말 그 고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님의 정치적인 미래를 그 생각하시더라도 우리 이 역사적 대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나왔던 3자 구도로도 이길 수 있다. 이거는 그럼 플랜 B를 준비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단일화 그냥 포기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일 아침 9시까지도 단일화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3자 구도 내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여론조사 공정의 여론조사 결과에도 3자 구도라도 현재까지는 0.9% 차이로 그 뒤따르고 있고 이것이 일주일에 5% 내지 7%씩 계속 이 김문수 후보가 격차를 줄이고 그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투표할 때는 이미 역전을 한 것이고 계속 역전을 해서 본투표할 때는 적어도 5% 이상의 확실한 우위에 있을 것이라고 예. 그 예상을 합니다. 이런 그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도 혼자만의 고집으로 역사적인 대의인 이 단일화에 거부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미래만을 생각하신다면 예.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이준석 후보님께서 이러한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예. 오늘 오후까지라도 예. 마음을 바꾸실 여지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물밑 접촉을 계속 시도하고 계세요? 물밑 접촉뿐만 아니라 물리의 접촉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공개적으로도 그래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근데 실장님 이준석 네. 후보 저 SNS 글 쓴 거 보셨죠? 뭐 원래 김문수 찍으면 김재원 대구시장 된다. 뭐 또 더 읽어드려도 돼요? 제가 대구시장 갈 것도 아닌데 그렇게 미리 선거운동 해주시니 고맙긴 하지만 그래요? 예. 지금 상황은 예. 김문수 찍으면 김문수가 대통령 됩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대통령 되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예.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일화하라는 이 열망이 강한 것이죠. 예. 그러나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준석 후보님께서 예. 조금 더 물러서서 한번 보신다면 이 단일화의 이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느낄 예.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선거에 몰입을 하면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예. 한번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신다면 바로 선거 다음 날을 생각해 보신다면 예. 그렇게 해서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이준석 후보가 득표를 조금 했다면 그에 대한 비판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단일화를 거부한 데 대한 그런 비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패배 책임론. 예예예. 이것은 패배가 아니죠. 김문수 후보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 현재 여론조사 결과가 0.9% 예. 차이지만 이미 추월했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적인 지지 대열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3자 구도로 이기겠다. 이거와에도 불과한 상관없이 뭔가 물밑 접촉은 계속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는 마지막 남은 과제이지만 우리 김문수 후보가 제시했던 빅텐트 구상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아, 이낙연 전 총리. 예, 손학규 전 대표, 이낙연 전 총리께서 모두 합류를 했습니다. 이제 괴물 독재정권 출현을 막기 위해서 모든 대의 괴물 독재정권을 막겠다는 이 대의에 모든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준석 후보는 마지막 남은 퍼즐입니다. 그래서 단일화보다도 더 큰 빅텐트를 구상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합류와는 무관하게 저희들은 이 대선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각오와 또 승리할 보관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선대위 내부 얘기 좀 해볼게요. 윤상현 의원 공동선대위원장 임명 그다음에 철회됐다 아니다 오보다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까지 정리된 거 뭡니까? 임명 철회입니까 유지입니까? 일단 윤상현 의원은 현재 우리 당이 인천 지역에서 약간 현역 국회의원 숫자도 부족하고 선거 대비 태세가 좀 미흡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다선 중진 의원으로서 인천 지역의 선거를 좀 잘 대비해 달라는 취지로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친한계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고 그것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지만 선거 때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서 함께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또 본인의 또 완강한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선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친한계 의원들의 반발과 걱정이 있지만 그분들께도 이 선거에 좀 더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 들어보면 친한계 의원들의 반발에서 고민을 했으나
친한계 의원의 반발과 윤상현 의원의 임명 두 개 중에서 이익 형량을 해보니까 윤상현 의원 임명 유지가 더 낫다. 득표에는 이렇게 판단이 됐다는 거예요. 선대위 내부에서? 그런 이익 형량의 문제가 아니고 선거 때는 어느 누구도 전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이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직함이 그렇게 지금 뭐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그 많은 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선거 운동에 매진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대위원장 직함 철회 이거는 안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직함 철회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든 오히려 더 많은 분들에게 그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고 선거 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공동선대위원장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윤상현 의원. 공동선대위원장 유지 문제보다도 더 큰 대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유지는 유지예요. 지금 윤상현 선대위원장 저희가 인터뷰할 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의원님? 실장님? 어쨌든 마찬가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한계 조경태 공동선대위원장은 안 한다는 거고 친한계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그러면은 고향의 소년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다독이시겠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분들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의 엄중함을 좀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를 구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날 강북 유세에서 죄송합니다. 김문수 후보와 함께했어요. 앞으로 이제 사전 투표 내일부터 시작이고 내일은 뭐 광주 간다던데 그 이후에도 혹시 한동훈 전 대표를 선거 김문수 후보 유세 옆에 이제 같이 세우기 위한 노력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언제든지 한동훈 전 대표께서 김문수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도와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고 언제든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여러 가지 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날도 그 노원구 그리고 강북구 도봉구 합동 그 집중 유세 당시에 한동훈 후보께서 자발적으로 오셔서 도와주신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무척 감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실장님 그날 바로 친한계 의원들이 다 선대위에 들어갔는데 그 같이 발표할 때 그냥 첫머리에 윤상현 공동선대위원장 떡 나와가지고 친한계 의원들 반발이 더 큰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은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런 임명 사실을 잘 몰랐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친한계 의원님들의 반발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제가 조금 이 절차적으로 미흡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좀 관리 잘못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알았으면 같은 날 같은 저 발표문에 넣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 정도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했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뭐 이것이 선거가 되면요. 사실 알겠습니다. 워낙 경황이 없어서 좀 챙기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 잘못입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 김재원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